자, 오늘은 이제 주식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책을 봐도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. 매출액, 매출원가, 그리고 뭐 판매비, 관리비, 그리고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,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인가,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플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 것인가까지 좀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솔직히 시중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들,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, 그리고 되게 이 재무제표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복잡하다, 막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너무 가다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다이어트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. 오늘 영상도 이제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,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,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, 이익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, 그런 거를 맞춰서 큰 돈을 벌려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보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고, 내가 어떤 기업이 10배 갈까 20배 갈까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애초에 좀 생각을 좀 솔직히 말하면 교정을 해야 되고, 그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적어도 재무제표에는 답이 없다는 거를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재무제표를 도대체 왜 보냐, 주식하는 사람이 재무제표 왜 보냐라는 걸 했을 때, 어떤 특정 기업에 내 돈을 넣잖아요. 그럼 내 돈을 넣는다는 거는 이 돈이 이제 깎여 나가거나 이제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이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, 그 큰 리스크를 일단 1차적으로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면은 어처구니 없게 내가 돈을 손실을 보지는 않겠구나.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라던가 그런 현재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 상태에 따라서 내 투자 시점에 따라서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있는 건 맞지만, 정말 말도 안 되게 손실을 보는 회사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고 이제 주식 공부를 하자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, 그런 내 돈을 지키는 차원,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, 어떤 식으로 내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공부해서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배워보자는 취지입니다. 일단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한 2,0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그 2,000개의 재무제표들을 다 개별적으로 봐서 거기서 이제 원탑, 투탑, 쓰리탑 이런 식으로 3개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막막합니까? 굉장히 막막한 일이죠. 하나 이제 재무제표 다 보는 데만 해도 그 각각의 항목도 엄청 많고 숫자도 막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보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, 그 하나하나를 좀 되게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들을 다 비교 나열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좀 최대한 빠르게 필터링을 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.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, 재무제표를 살펴보기 전에 그래,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, 이런 방향성을 띄고 검토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의 사전 예측이 좀 먼저 필요한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려는 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, 그래,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떤 방향성을 띄고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죠. 매출액. 대규모 장치 산업은 일단 매출액의 볼륨이 되게 커요. 바이오 기업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그런 데보다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규모가 크고, 그 매출액의 볼륨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평가를 받는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매출액의 그 변동 추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, 이 매출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에는 필연적으로 유형자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, 그러니까 자산도 유형자산, 무형자산이 있는데, 유형은 이제 뭐 그런 기계 설비 뭐 그런 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설비 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,
또 그러니까 이제 유형 자산을 살펴봤으면은 그래 이 유형 자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감가상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, 이 감가상각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이익 또는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사전에 먼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항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당연히 이 감가상각 같은 거를 보면 매출 원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,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면은, 상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의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 자산,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애초에 없어요.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나 관리비 같은 측면이 매출 원가에 과도하게 이제 많이 잡히는가 아닌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게 더 맞는 방향인 거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, 관리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연구 인력은 어떤 식으로 돼 있지? 이런 쪽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또 중요할 것이고, 그리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과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크면 클수록 뭔가 좀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네 라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, 다른 업종의 기업들을 볼 때랑은 또 다른 차별화된 관점으로 이 재무제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. 이거를 이제 모르고 재무제표를 그냥 1부터 Z까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, 효율적으로 내가 보려면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는가, 어떤 관점으로 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, 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각 계정 항목들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, 근데 그 계정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보는 게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되는 운전자본인 매출 채권이라던가 재고자산이 증가를 할 거고요. 운전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 그에 따라서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묶여서 이제 뭐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기업은 부족한 현금을 어디 외부에서 차입을 해온다던가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해서 현금 마련을 할 수도 있고, 뭐 그런 좀 유기적인 흐름이 있어요. 이게 뭐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받고, 뭐 그 항목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의 기업 활동이 나오게 되는지, 뭐 이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보는 게 도움이 되지, 그냥 단순하게 지금 순간순간의 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.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는지, 그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진단하기 위함인데, 그런 유기적 관계를 모르면은 재무제표를 아무리 내가 계정 항목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되겠죠. 아까도 말을 했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,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뭐 감가상각만 적용이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래킹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매출액, 뭐 그리고 매출 원가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,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큰 항목들입니다. 이게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항목이 쫙 많아요. 근데 거기에서 자잘자잘한 숫자들, 작은 금액의 항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사실상 별로 없고, 우리가 이제 큰 항목들만 보면 돼요.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매출액, 매출원가, 판관비, 영업이익, 매출채권, 재고자산, 뭐 유형자산, 이어지는 감가상각비, 뭐 이런 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들인데, 얘로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건데, 이 메인 숫자들을 먼저 잘 살펴보기만 해도 나머지 솔직히 이제 짜잘한 항목들은 다 커트해서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겠죠.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암기도 필요한데,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주식을 할 때는 이런 큰 숫자들을 위주로 보면은 그걸로도 충분하다. 솔직히 저는 그냥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때로는 솔직히 그냥 기업의 그 재무제표 볼 것도 없죠. 그냥 HTS에서 제공하는 그런 재무 요약 있잖아요. 우리가 요약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에서의 이제 투자고,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걸 공부를 하되 우리가 큰 숫자 위주로 좀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, 훈련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, 본격적으로 내가 매출액은 뭐고 매출원가는 뭐고 감가상각비는 뭐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제 공부를 하고, 각 그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재무상태표 막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막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
그 계정 항목에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오히려 재무제표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사업 보고서에 이 기업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쭉 서술이 돼 있어요. 이 해당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, 뭐 되게 자세하게 사업 내용을 투자자들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물론 이제 보기 편할 수는 없어요.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은 보기 편하지는 않겠죠.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업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사업 내용을 보고서 아, 이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정말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재무제표 개별 항목, 매출원가, 매출액 뭐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먼저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더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부연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줘요. 예를 들면 이 기업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던가, 우리가 해외 진출을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설명이 쫙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출액, 매출원가, 영업이익, 뭐 당기순이익 이런 식의 그냥 분석보다 이 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사전에 이해하고 그러고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되게 놓치더라고요. 그냥 네이버에서 조금 찾아보고서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 회사구나, 5G 그냥 기업이구나,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테마 분류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단타 치는데 모든 걸 다 분석하고 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소양을 기른다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사업 내용 정도는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재무제표 공부랑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배워나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, 현금흐름표,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것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빠르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, 배우고 익혔으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숙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. 빨리빨리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숙달도를 높여야 되겠죠. 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업 개요 정도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설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앞단을 다 생략을 하고 그냥 기업 개요만 본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 개요도 안 보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 기업은 5G 기업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뻑 주식을 사버린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는 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돈을 번다는 게 기본적인 소양 없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. 쉽게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깜깜이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상한가 가서 한 3일 만에도 100% 넘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주식이지만 그렇게 쉽게 벌어서 소양 없이 그냥 쉽게 벌어서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지켜지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그렇게 주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. 우리가 롱런 할 수 있는 베이스로 주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양은 꼭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. 우리가 영어회화 배우는데 ABC 모르고 영어회화 배워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는 거죠. 이 재무제표는 그 ABC에 해당된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,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알맹이들은 하나도 이제 얻은 게 없잖아요. 사실 이제 유튜브 정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대부분. 뭐 이제 잘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으로 쓱 지나쳐 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그냥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나가는 것처럼 머리에 안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알맹이를 많이 놓치시는데, 그런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 정도는 책으로도 얼마든지 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책을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. 제가 최근에 이번 영상 이제 준비하면서 좀 참고를 한 책이 있어요. 핵심 사례로 배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이라는 책입니다. 네,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30분 동안에 이제 완성하는 거죠, 재무제표 분석을. 근데 그러려면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냥 핵심을 안다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례로 우리가 배우면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, 제가 참고한 책이 그런 좀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들춰봤었는데, 내가 진짜 주식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은 그 헛고생 안 했을 텐데,
모르고 깜깜이 투자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솔직히 요즘에는 좀 많이 그래요. 유튜브 볼 때도 그렇고 책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진짜 주식 배울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라는 생각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책도 좀 시작하는 분들이 보기에 좀 좋은 내용이에요. 그렇다고 되게 너무 가볍게 돼 있어서 깊이를 못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꽤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구해서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입니다.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한번 좀 구해서 읽어보시고요. 이 책의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. 제가 아까 이제 돈 크게 벌려고 재무제표 보는 거 아니다.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의 머리말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어서 비슷한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제표 공부하는데 방향성을 반드시 꼭 이런 방향으로 잡으세요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필자의 경험상 재무제표 분석으로 수익을 내거나 기업의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절대 없다. 운 좋게 자신의 주장이나 설명과 일치하는 종목의 사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장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익을 내는 그런 재무제표 분석 방법은 있을 수 없다. 다만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.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 이것만으로도 재무제표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진다. 네,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, 그러니까 안 봐도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.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출발선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예요. 재무제표라는 거는. 그리고 공짜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올바로 분석하는 능력 정도는 길러야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롱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채널 구독, 알람 부탁드립니다.